과거에는 뭐 그냥 초원이 어떤 언덕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아파트를 가봤는데 아파트 동 하나하나마다 편의점이 다 들어가 있고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만들어서 유행시키기도 했지만은 이제 몽탄 신도시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왔듯이, 그래서 울란바토르는 사실은 인구 20만, 30만을 예정하고 만든 도시인데 지금 이미 160, 70만이 돼버렸으니까. 몽골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몽골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장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몽골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자신들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한편으로는 우리와 비슷해지고 또 한국 문화, 한국 제품들, 심지어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이 한국과 비슷해지는 것이 우리가 우쭐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서양에서 온 제품들, 명품들도 지금도 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그러는 와중에 우리의 전통은 엄청나게 사라졌죠. 그래서 사실은 몽골인들이 우리처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저는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몽골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전통에 대한 뿌리가 깊어요. 유목민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겉모습은 바뀌지만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전통에 대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새로운 변화된 문화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호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한국 문화가 지금 K컬처가 유행하는 것이죠.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문화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몽골 사람들이 우리보다 700년 전에 이미 세계를 정복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세계 문화를 다 겪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문화의 피가 지금 몽골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오랑캐, 야만족 이런 식으로 우리 과거의 뭐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그들을 비하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열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등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강대국에 대한 숭배, 약소국에 대한 비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났고 주체적인 그러한 독자적인 그러한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에 대해서도 비굴할 필요가 없고 또 약소국에 대해서도 멸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등하게 대하면 돼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지금 한국 정치, 경제,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몽골이 한국과 비슷해지는 모습은 겉모습이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별히 더 우쭐할 필요도 없고 몽골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것 말고도요. 사실은 행정, 제도 또는 뭐 심지어 도로의 교통 신호등 또는 교통 체계 또는 도시 건설 계획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몽골에 많은 지금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 왜냐면 몽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350만 명인데 그중에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몰려 살아요. 그래서 울란바토르는 사실은 인구 20만, 30만을 예정하고 만든 도시인데 지금 이미 160, 70만이 돼버렸으니까 교통체증과 매연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 등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새로운 도시 건설 계획을 구상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려면은 경험이 있는 우리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엄청난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도시 계획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몽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력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무상 차관이든지 금리로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해서 몽골이 새로운 도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서 몽골과 한국 사이에 상호 신뢰 또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도 우리나라 이제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몇 개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울란바토르 1호선 지하철을 약 17.7km 정도를 건설 사업을 사실은 관리 용역을 따낸 거지 그 건설을 수주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몽골에서 더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돈을 덜 쓰면서 지하철 공사를 할 수 있는 중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시공을 중국 회사에서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몽골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과 경제력과 우리가 할 것인가
또 우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할 것인가 여기서도 또 엄청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택과 도로이고 그 이제 도로 중에서 이제 지하철 공사가 또 지금 울란바토르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해주면 좋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할 텐데 과연 몽골이 그 경제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가게 되면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건설 자재도 비싸지죠. 그런데 중국은 국경이 붙어 있고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자재도 싸죠. 그럼 몽골이 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고품질의 한국 건설사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저렴하지만은 어쨌든 중국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소비자의 논리에 따르면 됩니다. 비싼 것을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쓸 것인가 아니면 싼 걸 쓸 것인가 이거는 이제 몽골의 판단에 따르겠죠. 과거에는 뭐 그냥 초원이었던 언덕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아파트를 가봤는데 아파트 동 하나하나마다 편의점이 다 들어가 있고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만들어서 유행시키기도 했지만은 이제 몽탄 신도시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왔듯이 몽골의 변두리 주변의 신도시에는 한국식 아파트 그리고 한국식 구조로 만들어진 난방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이런 것들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만든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로서 지금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몽골에 갔던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면은 펌프로 주유를 할 정도로 열악했던 몽골이 30년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또 몽골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빠르게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뭐 심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러시아도 사실은 몽골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시절에 모든 물건들을 다 러시아어로 불렀어요. 우리도 지금 애플 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과거에는 야블럭라고 하는 러시아 말로 사과를 불렀죠. 원래는 몽골어로 알림이라고 하는 몽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러시아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위에,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몽골인들 중에 많은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저렴한 중국 제품을 많이 쓰죠. 그래서 식료품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중국 제품도 또 몽골에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와 중국이 몽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 이외에 뭐 일본 문화도 또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단연 한국 문화는 또는 한국은 몽골 사람들이 또는 몽골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이고 제품이고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지금 몽골에 GS25와 CU가 거의 700~800개 울란바토르에만 들어가 있고 이마트, 대형마트도 지금 4개, 5개가 있고요. 그러면서 몽골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이제 한국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인들은 몽골인들이고요. 우리가 뭐 과거에 서양이나 일본 제품 썼다고 우리가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듯이 몽골 사람들도 다양성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 문화이고 한국 제품이고 한국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몽골 사람들의 생각은 양면적이죠. 없으면 못 살지만은 너무나 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회주의 시절에 소련이 몽골을 거의 먹이 살리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몽골에서 러시아 군대가 소련 군대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또 과거의 영향력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중국은 몽골이 20세기에 독립을 해버렸고 내몽골은 또 지금 중국 땅으로 갖고 있지만은 독립된 몽골국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은 그러한 약소국들을 다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영향력 하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많은 지역 나라들이 일부는 또 반발을 하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하면서 지금 존재하듯이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단순한 관계는 아닙니다. 중국이 없으면 몽골이 먹고 살 수가 없고 러시아가 없으면 몽골이 전기부터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싫어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필요한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중국이 통합돼서 주변을 정복했다가 중국이 분열되면서 또 주변이 독립했다가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과거 최대의 영토가 자신의 중국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주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역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국력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은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누가 공격했을 때 방어를 했어요. 심지어는 뭐 일본의 식민지가 된 적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또 결국은 독립을 이뤄냈고, 몽골인들은 사실 주변국들을 많이 괴롭혔죠. 근데 그 괴롭힌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주 국가가 주변을 정복하거나 식민지로 삼는 것과는 다릅니다. 몽골인들은 그 지역 정권들이 자신들의 권위만 인정을 하면 됐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의 문화, 언어, 관습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700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와 몽골 사이는 700년 전에도 고려가 몽골에 필요했었고, 우리는 또 몽골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도 우리는 몽골을 통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웠어요. 중국, 몽골을 통해서 이슬람, 몽골을 통해서 서아시아 문화, 또 유목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 고려만의 문화를 만들어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중국 문화도 받아들였었고, 일본 문화도 받아들였었고,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서양 문화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한국 문화를 재창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로가 호혜 평등, 상호 존중, 이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한국과 몽골이에요. 과거의 사회주의 시절에는 북한과 몽골이 엄청난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몽골에게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면서, 물론 지금 북한과도 수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과의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멸망시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를 과거에는 고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원간섭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고려의 왕을 그 당시 몽골의 대칸이 폐립을 마음대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를 몽골이 지배한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왕이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만큼 고려가 몽골에게 필요했던 존재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고려가 살아남은 또 하나의 이유는 쿠빌라이 칸이 자기 동생과의 싸움에서, 원래는 동생이 더 정통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 칸이 다음 대칸이 되었는데 고려의 세자가 아리쿠케가 아니라 쿠빌라이를 찾아갔죠. 세자 시절의 쿠빌라이를.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원종이 되는 고려 세자가 뭉케 칸을 찾아서 만나러 지금의 중국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뭉케 칸이 죽자 뭉케 칸의 동생인 쿠빌라이와 막내 동생인 아리쿠케가 싸워요. 그랬는데 그 싸움에서 정통성이 약했던 쿠빌라이가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먼저 이 고려의 세자가 쿠빌라이 편에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죠. 왜냐면 자기가 불리한 상황인데, 옛날에 당나라가 공격했어도 멸망시키지 못한 고려, 결국 고려는 다른 나라처럼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몽골의 영향력을 받아들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특별 대우가 더해집니다. 쿠빌라이 칸이 자기 친딸을,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려가 요청한 거예요. 자기 친딸과 고려 세자를 결혼시켜요. 그러면서 고려의 왕이면서 몽골 제국의 부마이고, 나중에는 또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몽골 제국의 통치기구의 승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신분을 갖게 됩니다. 고려의 왕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려의 왕들은 순차적으로 관례적으로 몽골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계속 혼혈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왕들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몽골의 피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죠. 그 절정이 공민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은 고려 피보다 몽골 피가 훨씬 많았던 사람이죠. 몽골은 고려를 없애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했던 것은 아니에요. 고려의 풍속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줬고, 고려 사람들의 언어, 생활 풍습, 복식, 모든 것을 그대로 존중을 해줬어요. 그런데 일본은 식민 정책을 무력으로 시행을 했고, 군사력으로 또는 우리의 국통을 끊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과 몽골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과거 70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몽골인들에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과거는 과거고, 그때도 사실은 반은 지배를 받았지만 고려는 또 몽골 때문에 살았고 몽골은 또 고려 때문에 살았고 했던 서로의 의지 관계도 있었고, 그런데 일본 식민지 시절의 그런 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몽골에게 기술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지하자원 개발, 농사를 짓는 방법 등등, 지금 뭐 사실 몽골에 엄청나게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면 되고요. 반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익이 될 수 있으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지하 자원과 식량과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몽골에게 구해올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만 이익이 되면 안 돼요. 몽골에게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도움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것이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가요. 그런데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동등해지려고 하는데 강대국들은 그것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뭐 요즘에 전쟁이 여기저기서 항상 주변국들이 싸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항상 그런 게 이제 이웃 나라 사이에는 이러한 분쟁의 요소가 상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싸우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정치, 외교,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